the top 20 selling mortgage bonds. It's 30 days late, 60 days late. Michael, how are you, guy? Lawrence, I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I want to short the housing market. 안녕하세요. 투자의 감 저자 알렉스 강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투자하고 계시나요? 가치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 시장이 외면하고 있지만 나는 투자 대상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가치 투자하고 계세요? 유튜브나 책에서 가치 투자한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기업 가치가 어떻고 기업 성장성을 시장이 몰라준다라고 막 한탄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가치 투자한답시고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된 건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왜 털릴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코스피나 코스닥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여기 이런 대형주들 있잖아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도 이렇게 대형주들이 있죠. 이런 종목만 생각 없이 그냥 유튜버들 말만 듣고 막 사들이면서 예를 들어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코스닥에서도 막 에코프로비엠, HL, 에코프로, 엔캠, 휴젤, 삼천당제약 이런 대형 종목 매수하면서 나는 가치 투자자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2차전지 관련주들 밸류에이션이 가치보다 낮다 기업 성장 가치를 시장과 일부 파렴치한 애널리스트들이 외면한다 막 백날 첫날 유튜브에서 떠들어봐야 주가는 안 오르거든요. 진짜 실적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그럴까? 가치 투자에 대해서 검색해보면 가치 투자가 뭐다라고 딱 한마디로 이렇다 할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나마 위키백과에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뭐라 잔뜩 말만 써있지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치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랑 주가들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이렇게 높으면 어때요? 비싸게 팔리는 거니까 고평가, 높게 평가가 됐다는 거죠.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낮으면 싸게 팔리고 있으니까 저평가입니다. 이때 가치 투자는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만큼 이렇게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주가가 언제 오를지 누가 알아요?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싸다고 해서 샀다가 주가가 다시 기업 가치만큼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랑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니까. 가치 투자하면서 투자 종목을 제대로 찾으려면 가치 투자 배경이 되는 원리, 이론부터 따져봐야 돼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경제와 주가에 대해서 산책 나온 주인과 개 의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 개는 주인이랑 나란히 가지 않아요. 개는 주인을 앞지르거나 뒤처지거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개의 움직임은 주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주가는 언제 저만치 앞에 가 있다가 또 언제는 또 저 뒤에 남겨져서 냄새 맡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 주가는 주인이 나아가는 방향, 그러니까 주인은 경제죠.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면서 주인이 가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죠. 여기에 깔린 전제가 바로 시장의 정보는 숨겨져 있고 이런 시장의 정보가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로 유명한 사람 벤저민 그레이엄이 있죠.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입니다. 이 사람은 1894년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는데 한창 주식하던 때 보면 대략 1900년대 중반 그 정도잖아요. 그 당시 주식 어땠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회사 호재 이런 걸 편지 아니면은 전보 이런 거에 적혀서 한참을 달려서 또는 며칠 몇 주 아니면 몇 달 후에나 알려지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가 있는 기업일지라도 그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들어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 기업의 호재를 누가 더 빨리 캐치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갈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이론이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죠? 방구석에서 네이버만 해도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만 해도 이 정도인데 기관, 외국인, 전문 투자자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만의 정보 네트워크, 삼성전자 창고에 반도체 몇 개 있고 방금 공장에서 나서는
트럭에 반도체 몇 개 나갔는지 다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방구석에 빤스가 몇 장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요. 숨겨진 정보, 주가에 미처 반영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정보가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같이 투자한다고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거. 이런 대형주 있잖아요.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 한 몸에 받고 있는 게 대형주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창고 빤스 이야기, 어디에서 얼마나 수주를 받았고 내년에는 얼마나 또 수주받을 예정이고 지금 매출 얼마나 나왔고 이익은 얼마나 되고, 이거 뭐 자기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드러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같이 투자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대형주 보고 시장이 몰라준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할게요. 가치 투자라는 건 뭐냐? 기업의 정보가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이런 걸 깔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보다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고 요 사이에서 오는 요 갭의 차이를 먹는 게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 싸질 때 저평가 주식을 매수하고 주구장창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대형 주식 있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나 있고 모든 투자자가 다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가치, 나만 알고 있는 보석 같은 그런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런 대형주를 같이 투자한답시고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걸 아예 사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오늘은 가치 투자 이야기하고 있고, 가치 투자한다고 대형주를 매수하는 게 잘못된 투자 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야기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주식이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가치 투자야, 나는 가치 투자자야,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사야 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대형주를 가치 투자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에이,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자인데 대형주만 투자하는데 뭔 소리야? 워렌 버핏은 말이죠, 움직이는 투자금이 조 단위예요. 그 사람은 자잘한 종목 매수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코스닥 잡주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매수했잖아요. 개미들은 그 회사에 뭐가 있나 하면서 달려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하늘로 날아가겠죠. 그 회사 사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 이놈이 내 회사 잡아먹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급등주 그 끝은 어때요? 주가 폭락. 워렌 버핏은 투자금 팔지도 못하고 한국 주식의 매운맛 아주 그냥 매콤하게 보다가 손절해야 될 거예요. 워렌 버핏도 기업이 저평가일 때 매수하는 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워렌 버핏은 기업이 저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2008년 금융위기 아니면 2020년 코로나 폭락장,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될 때까지, 대형주들까지도 저평가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거죠. 여러분도 엄청나게 큰 돈 갖고 있으면서 10년에 한 번만 매수할 수 있다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가치 투자한답시고 대형주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가치 투자하면 뭐 사야 돼? 이건 가치 투자의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가치 투자의 전제, 시장 정보는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업의 숨겨진 정보 또는 기업의 호재가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게 뭐예요? 결국 작은 종목이라는 거죠. 기관 투자자 같이 큰 돈 굴리는 대형 투자자들, 얘네들이 관심 없는 그런 기업들 가운데서 호재, 신사업, 실적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정보를 통한 분석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빤스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BYC 주식 사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생각으로 넘겨짚지 말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기업 저평가를 보고 그러고 들어가야죠. 여기서 기업 가치가 뭐냐? 이걸 생각해보면 순자산 가치, 성장 가치, 수익 가치 같은 게 있어요. 순자산 가치는 뭐예요? 회사에 돈이나 부동산이 많은데 이걸 다 더해봤더니 시가총액보다 훨씬 많네. 이런 게 순자산 가치 저평가 기업이에요. 여기서 주로 보는 지표가 PBR이죠. 다음은 성장성 가치. 성장성 가치는 뭐예요? 매년 매 분기 막 30% 50%씩 계속 회사 규모가 커져요. 공장 계속 증설을 하는데도 물량을 못 따라가죠. 그런데 주가가 아직 그 회사 성장성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아마
배터리 아저씨나 선대인 소장이 2차전지 사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성장 가치를 들먹이면서 저평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박순혁 작가 PBR 종목은 모두 쓰레기야 라고 하면서 성장 가치를 중요하게 보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장성이라는 게 무서워요. 코스닥 2위 대형주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볼까요? 매출 당기순이익 여기 막 빨간색 적자들 꺾였잖아요. 꺾이고 있잖아요. 적자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대형주가 실적이 꺾이는데 다 보이잖아요. 실적이 꺾인 거 내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그걸 누가 알아요? 지금 당장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도 모르는데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밀어줄지 지들끼리 맨날 백날 첫날 유튜브 나와서 막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트럼프 직속 보좌하는 뭐 경제진 참모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지금 아느냔 말이죠. 모든 투자가 쉬운 게 없지만 가치 투자 역시 쉽지만은 않아요. 그냥 들고 대형주 우량주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기다리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럴 바엔 차라리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 이런 데 집중해서 기업 분석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물론 자산 가치는 기업 재무제표에 다 드러나 있죠. 자산 가치 저평가 기업 찾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PBR이 저평가된 종목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PBR 저평가 종목들 가운데 대부분 거의 99.9%는 그게 그 회사 가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PBR보다 낮다? 그냥 그 회사 가치예요. 쓰레기라는 거죠. 하지만 기업이 보유 중인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기업이 투자 중인 뭐 주식 종목이 오르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재고자산 원자재 막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창고에 있는 그 쟁여놨던 원자재들 그 이제 가치가 갑자기 막 뻥튀기 되거나 이렇게 갑자기 기업 자산이 증가했는데 아직도 주가가 제자리라면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 저평가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익 가치는 지금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이걸 분석해서 투자하는 건데 이것도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수익이 더 늘었는데 주가가 제자리다?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작은 기업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걸 찾아서 매수해서 오를 때까지 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제외하고는 감히 가치 투자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방구석에서 혼자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게 잘못된 이론으로 접근하다가 딱 손실나기 좋고 나쁘다는 거죠. 다시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가치 투자는 기업의 정보가 주가에 완벽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기업의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작기 때문이고 이렇게 관심이 작은 기업이라는 건 국내 주식에서는 소형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형주가 대상이라고 하니까 또 이걸 무조건 소형주 하다가 결국 잡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쓰레기장에서 뭐 쓸만한 거 있는지 뒤지고 있는 거지들처럼 말이에요. 물론 이 가운데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보석과도 같은 주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쓰레기장에서 돈다발 나왔다는 뉴스. 이런 뉴스 나왔다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부터 쓰레기 매립지 막 찾아다닐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치 투자한다면 가치 투자의 배경이 되는 그런 전제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대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이클 버리처럼 시장이 모두 외면하고 모르는 정보 그런 가치를 찾아서 투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 빅쇼트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